자, 이게 워낙 감쪽같이 벌어진 일이라서 나한테도 닥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말 은행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가? 배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팩트체크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일단 사건부터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요? 예, 전남 광양에 사는 50세 여성 이모 씨였습니다. 농협 예금 계좌에 1억 2,300만 원이 있었는데요. 자, 이제 화면으로 이제 나올 텐데 지난 7월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빼려다가 보니까 잔액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 전달이었죠. 6월 26일부터 사흘 동안 41번에 걸쳐서 돈이 몽땅 빠져나갔던 겁니다. 예. 자, 경찰이 2달 동안 수사를 했는데 도저히 수법을 모르겠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요. 농협도 손해보험사와 협의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 씨에게 이야기는 했지만 정확한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는 책임진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러면 그 말대로라면 만일에 그 원인이 끝까지 안 밝혀지면 끝까지 책임 안 진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예. 이게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중국 쪽에서 이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한 흔적이 있다. 예. 그건 어떤 뭐 단서가 되는 건 아닌가요? 그 어떤 이야기였냐 하면은요. 금융결제원이 해킹에 사용될 수 있는 중국발 IP 주소들을 시중 은행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예, 조심해라 해서 알려준 거였었는데 농협이 이를 무시하고 제대로 차단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불렀다라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던 겁니다. 예. 그러면 그게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런데 확인 결과 이 부분은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일단 이 씨는요, 텔레뱅킹, 전화로 하는 텔레뱅킹만 했지 인터넷 뱅킹은 하지도 않았고 또 아이디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 또 경찰 수사 결과에서도 돈이 전액 텔레뱅킹으로 빠져나간 거지 인터넷을 통해서는 아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보도가 왜 나왔느냐? 농협층에 물어보고 확인을 해봤더니 자, 올해 1억 2천만 원대의 비슷한 금융사기 사건이 있었다. 예. 30분 사이에 18차례 돈이 빠져나간 건이었는데 아마도 기자가 그것과 헛갈린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저 파밍 사건이 뭡니까? 파밍이 뭔가요? 예, 노트북이나 컴퓨터나 그 스마트폰에 칩을 심어가지고요. 어떤 예. 뭐 해킹 코드를 심어서 그래서 그 정보를 빼내는 그런 기술을 심어놨다는 이야기하는 뜻 겁니다. 때문에 파밍이라고 한 모양이군요. 예. 근데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이 그럼 농협에서 또 있었던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예, 그렇게 사건을 또 고백을 해서 저도 들으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예, 그러면 농협에는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이 없다고만 볼 수는 또 없습니다. 예. 지난해 3월 농협과 신한은행에서 해커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금융위원회에서 각 은행에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 그러니까 FDS라는 것을 둬서 보안을 강화하라 이렇게 예. 지시를 했습니다. 이 FDS라는 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고객이 평소에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좀 다르게 금융거래를 하려고 한다 하면 거래를 아예 막아버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갑자기 많은 돈을 옮기려고 한다라든가 그렇습니다. 평상시 보이지 않던 행태. 예. 예, 예를 예. 들어서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10만 원 정도 이체를 했었는데 예. 갑자기 어느 순간 사흘 동안에 1억 이상을 이체를 한다. 물론 제 계좌에 그런 돈은 없지만 하여튼 이체를 한다. 예.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상하다. 그러면서 은행에서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겁니다. 예. 11월 현재 이 시스템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은요. 신한은행과 부산은행 이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갖춰놨었더라도 농협에서 예. 이번 사건을 방지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정상이 아닌 이상한 거래를 이렇게 탐지해내는 시스템인 거죠. 대포 통장이 만약에 금융사에서 인지되어 있었던 거라고 하면 1차적으로 막을 수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수십 차례 인출이 된다고 했을 때 중간에서 막을 수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예, 농협 측에서도요. 다음 달이면은 우리도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 아쉽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정보 유출 사고가 났던 신한은행에서는요. 금융위 명령 한 달 만이었죠. 작년 8월에 이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많은 이상 거래를 잡아냈거든요. 예. 지금 16개월이 지났는데 농협에 아직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는 것. 이것 역시도 문제로 충분히 지적을 할 수 있는 예.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다시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데 농협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 예.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예. 어떻게 답이 나옵니까? 일단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법 나오는 것처럼 이 내용의 요지는
고객의 중대 과실이 없을 때 은행이 보상을 한다. 그러니까 중대 과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은행이 보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사건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씨가 잘못한 게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결과는 지켜봐야겠죠. 예. 무엇보다 예전 금융사기 사례에서 보면은 배상 결정이 날 때까지 한 2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을 소송으로 보내야 한다는 점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괴로운 그러네요. 부분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그 꼭 피해자가 내가 과실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늘 있어서 예.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번 사건 보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해서 다른 나라는 어떨지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 예. 일본의 경우 보시면은요. 전화 사기를 당해서 고객이 자기 정보를 유출했다. 전화 사기를 통해서 유출했다 하면은 우리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고객의 중대한 과실로 봅니다. 자, 그래서 책임을 묻는 편인데 일본에서는 이걸 가벼운 잘못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사기를 당했는데 그게 왜 고객의 잘못이냐 하면서 그만큼 배상에 있어서 좀 유리하게 해주는 게 있는 거죠. 미국의 경우를 이어서 보시면은요. 우선 사고가 난 금액을 열흘 안에 고객에게 줍니다. 그리고 45일간 은행이 조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 고객에게 과실이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결론이 나면은 다시 그 돈을 회수해 가는 거죠. 예. 자, 이번 사건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우리 금융 시스템이 소비자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참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팩트 체크 오늘 김필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그나저나 돈은 빨리 모으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